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법 백문백답 52번째. 오늘은 조윤이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 생전 처음 들어볼 건 조윤, 이건 말을 조자죠, 그죠? 53번째는 농담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조윤하고 농담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조윤은 쉽게 얘기해서 이게 이제 마르고 이제 습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걸 촉촉하다고 했습니다. 젖을 윤도 되고 빛날 윤도 되는데 저는 촉촉하다, 축축하자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물기가 이런 거 축축하다 하잖아요. 근데 글씨에서 축축하다 또 이상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다른 용어 없나 생각해보니까 촉촉하다. 우리 좀 촉촉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자, 여기 이제 또 다음에 농담 나온단 말이죠. 농담은 먹색이 진하고 연함이고, 먹색 자체가 진하고 연한 것은 농담이고, 조윤은 한 가지 색인데, 한 가지 먹색인데 그 먹색이 마르느냐, 그 먹색이 촉촉하느냐, 그겁니다. 이 차이가. 조윤하고 농담 차이라고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농담은 먹색이 진한 먹이고 연한 먹이고, 조윤은 한 가지 색인데 그 색이 그 먹을 마르게 쓰느냐, 좀 촉촉하게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조윤, 요걸 갖고 수업을 합니다. 자, 조윤이란 무엇인가? 조윤이란 서예에서 먹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표현한 것을 말한다. 조라는 것은 먹색이 마른 것을 말하며, 윤이란 것은 먹색이 촉촉한 것을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 게, 이 조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고수, 하수 차이가 나요. 그 조윤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정복하느냐, 내가 그것을 알고 하느냐에 따라서 고수, 하수 차이가 납니다. 읽고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먹을 사용하는 것은 서예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기법이며, 작품의 정신과 풍채를 나타내는데 관건이기도 하다. 그러나 먹을 사용하는 기법에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는데 대체로 경험이 있는 서예가들도 인정하는 말이다. 붓을 사용하는 것도 어렵고 먹을 사용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먹색이 마르고 촉촉하고 진하고 연하고 알맞게 조절하는 기법은 어려운 일이다. 저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방 사부할 때 지필묵연이잖아요. 제일 다루기 쉬운 게, 저는 그래 봤어요. 제일 다루기 쉬운 것이 붓이고, 두 번째, 하선지고, 두 번째가 붓이고, 세 번째가 먹이고, 네 번째가 벼루입니다. 벼루가 그만큼 다루기 어렵습니다. 자, 물론 먹을 사용하는 기법을 말하자면 서예가들이 추구하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선호하는 것이 다르고 먹을 사용하는 것도 같지가 않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진한 먹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연한 먹물을 좋아한다. 먹색이 건조하고 촉촉한 것은 종종 작품을 강직함, 부드러움, 웅장함, 수려함, 기이함, 험준함 등의 예술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 옛 사람들은 먹색이 촉촉함으로 연미함을 취하고, 아름답다는 얘기입니다. 취하고 건조함으로 험준함을 취한다고 말한 것은 매우 정확한 얘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조윤 같으면 윤 쪽이에요. 그 다음에 농담 이러면 또 담 쪽이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사람 작품 보면 전부 다 연한 먹물을 많이 씁니다. 연한 먹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그 촉촉하게 많이 써요. 그 아마 그 가나, 뭡니까, 가나까라, 히나까라, 그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일본 사람 작품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래 보면 또, 얘기해 보면 어쩌냐면,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뭘 까칠하게 못 쓰고, 이 조윤 같으면 윤 쪽으로 많이 기울였어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저쪽으로 많이 기울였어요. 중국 작품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법에 얽매이는 거 많고,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보다는 일본 사람이 더 자유분방스럽거든요. 근데 중국 사람도 분방스럽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이래 보면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딱 작품 차이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한 집안 식구는 거의 다 똑같아. 중국은 똑같이가 안 해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만 유독하게, 저는 그것이 이제 우리 지도하는 사람의 저는 큰 폐단이라고 보는데요. 어느 서실점 가면 다 똑같잖아요. 그건 정말 아니거든. 그러면 안 되거든. 왜 그러냐면, 체본 보고 써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본 보고 쓰면 안 됩니다. 정말 법적 보고 써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막 있는 중에 석구문 하나 갖고 써도 뒤에 글 쓰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 체본 보고 쓰는 서신은 똑같아.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절대로 체본 보고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먹색 이거 하는 것도 제가 자꾸 한번 찍어서 여러 글자를 쓰라고 관계하는 것은 조윤 관계 때문에 그래요. 조윤 관계 때문에. 이 조윤이 서로 어우러져 있어야 되거든. 먹색 시커먼 한색이면 아무 볼 의미가 없잖아요. 물론 서예는 원래 문자를 떠나서는 서예가 아닙니다. 요새 현대 서예 이래갖고 캘리그래피 해갖고 정말 이게 문자를 떠나서는 서예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문자를 떠나면은 그거는 이제 그림 쪽으로 가야 돼요. 회화 쪽으로 가줘야 돼요. 물론 문자를 매개체로 해서 이상하게 이제 작품해서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거는 누가 뭐라 안 하지만 그래도 문자를 쓰면 남이 알아볼 정도는 써줘야 됩니다. 그것이 나는 서예가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천수, 유명한 중국 화가입니다, 이분이. 근대 중국 10대 화가입니다. 이분 좀 유명합니다. 반천수는 마른 붓을 사용하면, 마른 붓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먹색을 조금 이제 깔깔하게, 먹을 붓에 많이 안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정체되기 쉬움으로 운치가 나지 않는다. 이 말은 맞거든요. 먹색, 먹물 없이 붓까지 까칠하게, 우리 같으면 갈피를 하잖아요. 그죠? 갈필로 많이 쓰면 운치가 안 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나 침착하게 운한하면, 이제 천천히 침착하게 쓰면은, 행필이 중화되어 상쾌하며, 이것도 맞거든요. 느슨하거나 매끄럽지 않아서 운치가 저절로 생긴다. 촉촉한 붓을, 저게 윤입니다, 이거는. 촉촉한 붓을 사용하면은 먹물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뼈대가 없어진다. 이 말도 맞거든요. 그래서 삶아 두릭두릭 쪘잖아요. 그러나 먹을 많이 사용하면 정신이 맑으며 붓을 쓰기가 부드럽기 때문에 어지러워도 다스림이 있어 골격이 스스로 이루어진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먹물이 붓에 많다는 것은 붓을 다루기 쉽잖아요, 우선. 내가 이제 이래 활용할 수 있는데, 근데 붓에 먹물이 없다는 것은 붓을 다루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어렵기 때문에 붓에 먹물이 없을 때는 침착하게 운용하면은 글씨가 안정이 되고, 또 먹물이 많은데 조금 빨리 운필하든지 그래야 되면은 그것이 골격이 갖추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마르고 촉촉한 먹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말이다. 이거 이제 마르고 촉촉한 먹물 사용, 이건 뭐냐면은 먹을 많이 쏘고 작게 쏘고 이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법칙을 말하면 비록 마르고 촉촉한 먹물을 사용하면 공교한 작품을 이루기 힘들다고 하나 그 요령만 파악하면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해서, 예서, 전서 등을 쓸 때는 먹물이 약간 마른 것이 좋으나 너무 건조하면 쉽게 건조하고 기운이 없게 된다. 행서와 초서를 쓸 때는 모름지기 마르고 촉촉한 것이 서로 섞여 있어야 붓도 움직이기가 편할 뿐만 아니라 기운이 집중될 수 있다. 이게 맞거든요. 즉 말해서 해서나 예서, 전서는
천천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먹이 붓에 말라도 천천히 가니까 이게 운용이 된단 말이죠. 근데 행선한 초선은 좀 빨리 쓰잖아요, 우리가. 빨리 쓰니까 또 먹물이 많으면은 이게 먹물이 막 이제 먹물이 없으면은 너무 건조하잖아 또. 그래서 행선화 초선은 먹물이 좀 있는 것이 좋고 해서 예서 전서는 먹물이 조금 없게 쓰는 것이 좋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이제 농담이 아닙니다. 먹이 연하고 진한 게 아니고 붓에 먹물을 많이 가지고 쓰느냐 작게 가지고 쓰느냐 그 차이입니다. 물론 마르고 촉촉한 조윤의 결합은 일반 세해가가 바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세해가의 공력과 소행의 깊이에 달려 있지만 결코 오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세해가는 공부 중에 주의를 더 기울이고 더 많이 체득하면 점차 그 속의 오묘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건 참 지당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 세해가는요. 세해가 예술가는 첫째 간이 커야 됩니다. 간이 배 밖에 나와야 되고 둘째 무식해야 돼요. 간이 배 밖에 나오는 이 얘기는 온갖 실험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고 무식해야 된단 말은 정말 무식하게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안 하고는 답이 없어요. 이거는 어찌든지 머리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요. 몸으로 하는 거는요.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정말 몸으로 하는 것은 수 없는 반복 속에 거기서 스스로 터득해야지 이거 누가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단지 방법하고 그런 거는 기법에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본인이 터득하는 것은 똑같아요. 정말 수 없이 반복하다 보면 이제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술가는 저는 늘 그럽니다. 무식하고 간이 배 밖에 나온다 그럽니다. 온갖 실험을 다 해야 됩니다.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해봐야 돼요. 옛날에 일중 선생님 따님이 경후 김단희 씨였거든요. 그분이 지금 그분도 80이 넘었던데 작년에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예, 김단희 씨거든요. 경후당 김단희 씨인데 그분이 일중 선생님 맏딸입니다. 맏딸인데 그분이 한글을 이제 자기 이제 선천한테 배웠으니까 한글을 참 곱게 잘 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이제 아카데미도 같은 동기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분이 그래요. 제가 그때 이제 우리 선생님이 강의한 것을 다 녹음해갖고 다시 복제를 해갖고 선물했더니 깜짝 놀라더라. 삼촌이잖아요. 우리 선생님, 은사님이. 삼촌 육성을 녹음 다 해주시니까 공부 다 한 건 제가 녹음 다 했거든요. 다 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다 들었으니까. 그렇다면서 이제 자기 한글 쓰면서 어려움을 얘기한 거예요. 한글은 단조롭잖아요. 그 다음 일정해야 되잖아요. 한글은 또. 한문은 일정하면 안 되잖아요. 무조건 변화가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글 쓰는 사람 보고 참 대단하다 그래요. 그 똑같은 걸 하는 데 보면 저도 한글 많이 썼거든요. 한글 진짜 많이 썼습니다. 근데 한글 쓰면은 수행은 돼. 이게 변화가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똑같이 쓰면 되는데 수행은 되는데 재미가 없어요. 한문은 재미가 없습니다. 한문은 온갖 변화 속에 그 삼남만상을 다 생각하면 써야 되는데 한글은 삼남만상이 아니에요. 맨날 똑같이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한글 쓰는 사람 보면 참 되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글 쓰면서 온갖 변화를 주려고 그래 노력했는데 안 되더라 이게. 한글은 변화가 줄 수 없으니까. 특히 궁체, 정자하고 흘림체는 봉서가면은 틀립니다. 봉서가면이 봉서가 편지글이잖아요. 편지글은 이제 자유분방해져요. 근데 봉서 쓰는 사람들은 자유분방해 쓸 수 있지만 그냥 궁체, 정자, 흘림체는 자유분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자유분방해 써보면요. 작품이 안 돼요. 한글은. 봉서는 되지만 궁체, 정자는 자유분방해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조윤원을 이거 꼭 좀 이걸 깊이 탐독하셔가지고 깊이 연구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 먹석이 48가지입니다. 한 가지 색 갖고 48가지 낸다 그래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니까 먹을 한번 찍어서 계속 몇 자국 붓에 먹이 없을 때까지 그 윤에서 조까지 갈 때까지 계속 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먹물 내려온 게 제어가 안 되잖아요.
주룩 내려와 뿌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지금 처음 글씨 배울 때 무조건 양모로 써야 됩니다. 양모로 해야 먹물 내려오는 속도를 조절이 돼요. 그런데 그 강모는 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냥 뭐 먹물이 줄 내려와 뿌리잖아요. 그래서 양모는 또 그 다음에 탄력이 없잖아요. 그래 쓰기 어렵거든. 그러니까 지금 좀 사람 전부 다 그 겸호로 쓰더라고. 겸호하면 강호로 쓰더라고. 왜? 붓이 뻘도 잘 일었으니까. 근데 이 양호로, 양털로만 된, 그것도 이제 정봉 같은 경우에는 안에 지금 일반 양호라도 안에 좀 나이롱을 다 넣습니다. 어느 탄력 때문에. 왜? 그냥 양호로 하면 붓이 안 일어나거든. 일반상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붓 매는 사람들이 안 팔리니까 거기다가 나이롱을 넣어요. 나이롱 인조모를 넣거든요. 그래서 탄력을 키우는데, 정말 이제 정봉은 인조모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요즘은 또 정봉도 인조모 넣더라고요. 원래 정봉은 인조모도 안 들어가고 전부 다 털길이 똑같은 걸 만드는 그게 정봉이에요. 그 정봉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밑에 호상관인 거거든. 자기도 정봉 만드는 게 정말 어렵대. 한참 뒤에 배웠다 하더라고. 배웠는데 정봉 만들기 어려워. 왜냐하면은 털 길이 똑같은 거 갖고 만들거든. 옆에 뭐 짧은 게 털 안 들어가요. 그래서 정봉붓이, 제가 정봉붓 아직 쓰고 있는 게 38년째 쓰고 있는 붓 아직 하나 있습니다. 이제 털이 하도 빠져가지고 요새는 안 쓰고 있는데, 작년까지 썼어요, 그 붓을. 아직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 정봉붓이 좋아요. 딸거도 계속 쓸 수 있어요, 정봉붓이. 그래서 조윤을 좀 잘 음미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